동학농민군이 전국적 대규모 투쟁을 결의한 무장기포일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으로 지정된 고창 무장기포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여 동안 실시한 김제시 종합감사에서 부당행정 38건이 적발됐습니다. 전북도는 관련 공무원 36명을 훈계 조치하고 2억여 원을 추징 또는 회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읍동학시정감시단이 한 달 넘게 정읍시 정책협력관 교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씨는 전북도의원 출신으로 재직 당시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에 연루돼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4월 25일은 탐관오리의 수탈에 봉기를 일으킨 동학농민군이 전국적 대규모 투쟁을 결의한 무장기포일입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으로 지정된 고창 무장기포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정은 날로 더해지고 원성은 이어지고 깃발을 지켜들고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았다. 해산했던 동학농민군이 옛 고창 무장현에서 재봉기를 결의한 내용을 담은 포고문이 울려 퍼집니다.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 무장기포지에서 죽창을 든 농민군이 탐욕의 눈먼 관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진격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29주년을 맞아 재연 행사가 열린 겁니다. 무장 포고문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앞둔 가운데 동학혁명의 성지인 전봉준 장군 생가터와 무장 기포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장 기포지에서 출발한 동학농민군이 무장 읍성에 다다르자 관군들이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여러 고을에서 모인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읍성으로 진격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성벽에는 나라를 바로잡아 민중을 편하게 한다는 뜻을 담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만들고자 했던 것은 사람을 하늘로 대접하는 세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초석을 깔았던 1894년 동학혁명이기 때문에 우리 고창 구민으로서는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그때의 우리 동학혁명을 익힌 군민들의 선조들이 더 자랑스럽고 이날 행사는 국악공연과 제16회 녹두대상 시상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무장 기포지가 지난해 5월 사적으로 지정되고 처음 맞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에 사람 1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민족 자주권을 지키려고 했던 동학농민혁명.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한 동학농민군이 오늘날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여 동안 실시한 김제시 종합감사에서 부당행정 38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내용은 근무 성적 평정 업무와 소하천 정비사업 부적정, 일부 공사 추진 부적정 등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관련 공무원 36명을 훈계 조치하고 2억여 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라고 김제시에 요구했습니다. 정읍지역 시민단체인 정읍동학시정감시단이 한 달 넘게 정읍시 정책협력관 교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갑질과 뇌물수수 비리 전력이 있는 A씨를 정읍시가 5급 상당의 정책협력관으로 채용한 건 문제가 있다며 교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A씨는 전북도의원 출신으로 재직 당시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에 연루돼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비전에 맞춰 모두 306조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산업 육성과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특례가 포함됐습니다. 전북도는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언론, 학계 등 5개 분과로 이뤄진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는 5월 3일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 지난해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명 중 1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청년 농업인 유치를 위해 설립된 충남 당진시의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8,900제곱미터 규모의 요리온실에선 4명의 청년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시설하우스를 짓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약 25억 원.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청년이 투자하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시설비에서 엄청 돈을 안 들이고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엄청 지금 좋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사설 온실하우스의 대여료는 연간 약 5천만 원. 하지만 이곳은 약 33분의 1 가격인 1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설비와 임대료의 지출이 적어 일반 농가보다 30%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창업의 위험 요소는 줄이고 농업의 규모는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는 청년이 의지만 가지고 오면은 충분히 이제 아무것도 없이 경영비만 가지고도 농사를 짓고 경험을 해서 기술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라서. 또 스마트팜은 현대화 시설로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스마트팜을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농을 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1년 차에는 한 10명 미만이 이제 신청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4명 정도 신청해서 현재 11명 정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45곳.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충남 청양군도 최근 1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팜이 청년들의 배움터이자 창업 연습 샌드박스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0명의 창업농의 배출, 150톤의 농산물의 생산, 10억 이상의 면 매출 등의 여러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급격한 인구 감소 위기 가운데 대학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인데요.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해가 갈수록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 총장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교는 총 19곳. 모두 지방에 있던 대학들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 88곳 중 85% 역시 지방대학입니다. 권역별 대학 입학 정원 감축 계획.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은 인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지금 지방대학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 이거는 충분히 예견된 문제입니다. 4대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대학을 설립을 인가해주는 설립 준칙주의에 의해서 대학이 막 늘어난 우후죽순 늘어났군요. 늘어났죠.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은 대학 통합 필요성을 말합니다. 1도 1 국립대학.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지난 2021년 두 대학 통합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대학의 여러 분야를 공유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연합 체제를 구축하고 또 어떤 분야는 통합을 하는 교과 과정을 통합을 해서 공유를 한다면 훨씬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총장은 또 대학의 자구 노력도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학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대학들의 경우에도 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좀 자구책을 마련해서 특집 헬로이스 토크는 김원영 강원대 총장을 초대해 지방대 위기,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45세 이하의 청년 후보들이 공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정치신인 등 정치권 내 여론은 민주당의 특별당규와 관련해 시스템 공천을 명분으로 한 현역 기득권 유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출직 평가위원회 현역 의원 평가의 경우 하위 20% 해당자도 과거처럼 공천 배제가 아닌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점만 받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은 하위 20% 해당자의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동떨어진 공천 규정을 제정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 내 중론도 선출직 평가 목표가 현역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유권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공천 배제는 물론이고 비공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 해당자의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는데요. 특히 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권리당원, 모바일 안심번호 선거인단 등으로 이루어져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현역을 상대로 정치신인 등 도전자가 승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2대 총선 특별당규의 탈당 경력자에 대한 10% 감점과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탈당 경력 통보 조항은 정치적 논란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 지적 제조사 사업 현장에서 의견 접수 후 경계 합의를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금지 1지구 지적 제조사 측량이 완료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합니다. 지적 확정 예정조서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남원시 민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이웃 간의 분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읍시가 최고 1,0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지역 자연과 역사, 문화 등을 알리기 위한 국민 콘텐츠를 수렴합니다. 정읍시는 오는 8월까지 2023 정읍시 관광 유튜브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 주제는 정읍의 숨겨진 매력을 알릴 수 있는 3분에서 5분짜리 동영상 제작으로 풀고화질 이상 해상도를 갖춰야 합니다. 참여 방법은 정읍시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읍시는 대상과 최우수상 등 모두 7명을 선정해 최고 1,000만 원의 상금을 주고 정읍시 관광 홍보 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지역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엔 대학 신입생과 취업 준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많았습니다. 범행 수법들도 교묘해 중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전세 사기 사건의 일부 공인 중개사들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사 비용 등 수백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며 신축 빌라를 매매 시세보다 비싼 전세로 계약하는 일에 공인중개사들까지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해당 공인중개사들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넘는 성공 보수를 챙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지자체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들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경우 경찰에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임차인들은 불안과 고통만이 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지원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